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코로나19가 크게 바꿔버린 우리 일상에 맞춰서 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서 달러 보험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달러 보험이라고 하면은 외국계 회사의 전유물로만 여겼지만은 최근에는 국내 보험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내 원금을 확실히 지켜주니까 더욱더 안심되는 달러 종신 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나온 상품이라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인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재해와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키워드로 또 헷갈리는 보장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올해도 불안한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안심되는 보험 만들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까지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그 자리 2666번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벌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저금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달러, 외화와 연동해서 수익도 챙기고 보장도 크게 가져가고 무엇보다도 내가 낸 원금만큼은 확실히 지켜보고 싶은 분들은요, 오늘 박지영 전문가님과 새로 나온 보험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되어서 주식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부동산은 너무나 비싸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했던 달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이 달러를 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달러입니다. 가장 좀 약세일 때 살 수 있는 달러와 또 확정적으로 내가 낸 돈의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보장성 보험인데요. 종신보험입니다. 특약도 넣을 수 있고 주계약이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 종신보험이 내가 낸 돈을 원금 보장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제목은요, 보장성 보험의 반란입니다. 감히 제가 반란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 번도 없었던 보장성 보험이 내가 낸 돈 원금을 100% 보장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입니다. 달러이면서 평생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 어떤 장점이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전달될지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갈수록 100세 시대다, 너무 오래 산다, 이런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길게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기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건강하고 싶으나 불의의 사고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일찍 사망할 수 있는 일도 우리에겐 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장기 생존이죠. 나는 80세까지만 살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90세, 100세를 살고 있고 실제 100세가 넘는 사람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기 사망과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염을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납입을 완료했었을 경우에 100%를 찍어준다. 내가 낸 돈,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내가 낸 돈을 보장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보험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100%가 도래하는 일이 있었지만 내가 100%를 보장해주겠다라는 보장성 보험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요. 100%를 다 찍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납입 기간은요. 짧게 가능하십니다. 5년 납, 7년 납, 10년 납 등 내가 원하는 나이 동안에 돈을 내게 되면 납입이 끝난 시점에 내가 낸 돈 100%를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100% 찍어줍니다. 그 대신 그리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좋아하는 달러죠. 달러. 달러로 지급받을 수 있고 물론 원화가 높을 때는 원화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의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은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달러가 약간 하락세일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준비하면 좋겠죠. 자, 달러를 주로 어떤 때 사용할까요?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좀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식이 되면 이제 누구나 해외여행을 많이 갈 텐데요. 자, 이랬을 때도 우리는 달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무조건 환전을 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업도요. 해외에서 취업할 때도 이 환전 수수료 같은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달러 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달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달러에다 다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도 달러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민 가실 때도 달러 준비하셔야 되고요. 유학 자금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환전해서 수수료를 감안하고 보내게 되는데요. 달러 보험을 갖고 있다면 달러로 인출해서 또는 달러를 가지고 보내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 보험은 한 개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핑할 때도 해외 직구뿐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쇼핑할 때도 달러 거래를 많이 하게 되고 해외 여행 갔을 때도 쇼핑은 거의 달러로 하게 돼서 카드로 사용해도 나중에 달러로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낮은 걸로 결제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달러의 활용도는 굉장히 생활 속에 많이 밀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최근 보험회사의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요. 네, 점점 우리나라의 보험 상품에도요. 달러를 활용한 이런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종신보험. 보장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종신보험이 달러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도 있습니다. 네, 확정적으로 4.5%를 보장한다는 것도 있고 보증하지 않지만 달러 환차액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연금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이면서도 변액인 연금이나 종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달러에 관한 보험들이 보험시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건요. 이런 연금도 있고요. 달러 종신보험인데요. 100% 내가 낸 돈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러면 납입기간도 짧아요. 5년, 7년, 10년. 이렇게 내가 돈을 경제활동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짧게 내고 싶다. 그러고도 내 돈을 지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간 유지할수록 또 장점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달러의 가치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방송을 많이 보시고 신문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달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달러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 많이 좋을까?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요. 세계 중앙은행의 외화준비고 통화 구성이 달러가 63.5%입니다. 63.5%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러 활용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쟁 중에도 달러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달러로 네, 무기도 거래하고 있고요. 세계 어떤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는 정말 사용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이런 통화고이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외화 통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유통할 때요. 미국 달러로 대부분 다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엔화도 썼었고 유로화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통용되는 것이 바로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해외여행만 가보셔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달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런 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환율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지만 아직 달러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시는 시청자님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요. 달러가 비싸졌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내가 1,000원 하던 1달러 한 장이요. 1,100원을 줘야 한다. 100원이 올랐다는 거죠. 우리 원화에 대비해서 올라간 것이 달러가 올라갔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달러 가격이 저렴해졌다라는 것은요.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데 달러가 싸졌다는 거죠. 1,000원 갖고 1대1 1,000원이었는데 달러가 떨어져서 900원이 됐다. 이러면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달러를 갖고 있다. 아니면 달러로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예. 내가 이 달러가 올랐을 때 돈을 팔게 되면, 이 달러를 팔게 되면요. 네, 올랐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좀 싸게 샀는데 올랐어. 그럼 더 많이 받는 거고요. 혹시 사망을 하게 됐다. 달러 보험을 가지고 있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 달러가 올랐을 때는 사망 보험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나는 원화로 좀 저렴하게 샀는데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만큼의 사망 보험금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하락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요. 네, 1달러가 뭐 1,100원 미만대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 약간 하락세입니다. 이럴 때 원화보다는 달러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달러를 가지고 추가 납입하시거나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달러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오늘 시청자님께 설명해 줄 이 종신보험은요. 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사업비나 보장에 대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적립금을 쌓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달러 종신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요. 사망 시에요. 이 사망 보장을 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달러로 사기 때문에 네, 달러 환차익이 생기면 사망 보장이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요.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납입 기간을 정했을 때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돈 내기로 한 기간이 정해서 돈을 납입했다. 그럼 무조건 내가 낸 돈 100%를 찍어주겠다는 거죠. 네, 보장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리고요,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는 이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을 비롯해서 13가지 질병이 나와 있고요. 그거 외에 50% 이상 후유장을 입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 보장을 다 해주겠다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요, 페이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백은 뭐냐면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도 돌려받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내기로 한 돈과 총 금액을 다 돌려받으면서도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납입이 면제가 되면 낸 돈만 안 내고 앞으로 낼 것만 면제를 받았다면 이 페이백 기능은요. 앞으로 낼 것까지도 내가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지도 않은 돈까지도 전부 돌려받는 이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좋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필요하다면 저렴한 이율로 약관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연금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연금 전환요. 가입 시점에 기준을 하기 때문에요. 네,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입하고 30년 후에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시점에 수명을 계산하면 굉장히 적은 연금을 받게 되겠지만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 전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하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내가 아픈데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 평생 주치의 서비스예요. 내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진을 해볼 수 있고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어느 병원이 잘할까? 어떤 주치의가 어떤 전문의가 참 잘할까?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만한 보험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게 맞는 유형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만약 10년으로 가정하면요. 제가 5년 납, 7년 납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년 납으로 가정한다 그러면요. 기본형은요. 내가 돈을 내고 나면 그냥 100% 딱 찍어주는 거. 그리고 이자는 딱히 올라가는 건 없고요. 중요한 것은요. 사망 시점에 이 사망보험금을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에 보장도 갖고 싶고 단기납으로 내가 어떤 목적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갖고 가셔도 좋고요. 보장이 그대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일정 부분 원금도 보장받고 수익을 계속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이형 추가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예, 내가 납입을 끝내고 나면 100%를 찍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를요. 굴려주는데 납입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5년 납을 하신 분들은요. 100% 플러스 1.3%를 80세까지 적립을 해줍니다. 계속 올려주죠. 그리고 7년 납은 1.5%를 계속 올려줍니다. 80세까지. 10년 납 같은 경우는 1.7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납입 기간에 대한 이율을 계속해서 얹어주기 때문에 환급률이 계속 상승해서 나중에 연금 전환할 때도 큰 돈을 가지고 연금을 전환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달러이다 보니까 어렵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험료를 낼 때는 헷갈리지 않았는데 달러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 환율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계산할까? 그래서 원화 고정 납입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내가 만약에 일정한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 돈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요. 10만 원을 쭉 그냥 내고 싶어 그냥. 그러면 환율에 따라서 어떤 때는 9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11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서 나는 보험료를 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처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 때문에 나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근데 어떤 날은 10만 원 내고 어떤 날은 11만 원 내고 어떤 날은 9만 원 내고 이게 좀 불편해.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110%에서 130%를 원화 고정, 내가 한국 돈으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내니까 10만 원 정도 돈이 나갔다고 치면 나는 한 13만 원 정도 해놓을까? 아니면 11만 원만 해놓을까? 이렇게 했었을 때 환 차익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졌을 때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을 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해서 보험료를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보험료를 내게 됐었을 때 13만 원을 내가 넣었는데 3만 원이 남으면 추가 납입을 해서 2.3% 복리로 굴려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만 원 처음에 냈는데 예기치 못하게 11만 원으로 환율이 올라서 11만 원을 보험료를 내야 되네. 이랬을 때는요. 여기 넣었던 돈에서 추가 납입을 했던 부분에서 빼서 인출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메꿔줍니다. 이래서 수수료 없이 자체 시스템 내에서 알아서 조율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장점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종신이고요. 5년 납부터 20년 납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존에 넣었던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하셨던 종신보험과 조건은 거의 동일한데요. 5년 납, 7년 납은 대부분이 없는데 짧은 단기 납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1만 달러, 사망보장은 1,000만 원부터 가능하십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형은요. 내가 납입한 시점에 무조건 100% 찍어주고 이자는 사망보험금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원화 고정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합니다. 추가형 같은 경우는요. 네, 내가 일정 부분 완납을 시키고 나면 플러스 알파로 납입 기간에 따라서 1.3에서 2%까지 계속해서 80세까지 굴려서 적립금을 계속 불려주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추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보험료 일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 기준으로 10년 납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10년 정도 유지하시면 이자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혜택 받으시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 기본형은요. 30세, 40세, 50세 보험료가요. 네, 53.4달러인데 지금 1,090원 정도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있죠? 네, 하루 제가 자료 만든 하루 전날 바로 했던 환율인데요. 30세 같은 경우는 58,000원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50세는 10만 원, 보험료 1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형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수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부터 13만 원,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 부분만큼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추가 납입형.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원금 100%를 찍고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은 조금 더 저렴하죠. 보험료가. 여성분은 남성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기본형과 추가형 선택이 가능하고요. 원화 고정 납입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면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 그래서 추가된 부분은요. 2.3% 복리로 굴러가니까 은행에는 이런 금리가 거의 없죠. 이건 복리예요. 복리로 굴러간다는 거. 그리고 돈을 찾거나 낼 때도 달러 원화 중에 유리한 걸로. 달러가 싸면 달러로 납입하는 게 좋고요. 원화가 싸면 원화가.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은 원화로 납입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할 때도 둘 중에 유리한 걸로 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죠. 납입 완료 후에 해지할 때요. 100% 해지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중간에 해지하더라도요. 내가 납입기간 설정한 것만 끝내기만 하면 무조건 내 원금은 보장받는다. 그리고 보장은 덤이죠. 네. 1,000만 원, 5천만 원 사망보장은 그냥 덤으로 얹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전혀 없는 이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가형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요. 납입 끝나고 나면 똑같이 100%는 보장을 받고 80세까지는요. 네, 확정적으로 불이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5년 납은 1.3, 7년 납, 네, 10년 납, 그리고 15년에서 20년 납은요. 좀 더 큰 금리로
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3대 질병 진단이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생기면요. 페이백. 내가 낸 돈도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도 돌려받고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50%, 100%, 200% 페이백이 가능한데 200% 하면은요. 내가 총 6천만 원을 내기로 하고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2배인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페이백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달러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노후까지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보험이 아닐까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두가 참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기에, 달러에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내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서 보장도 따로 받아가고 이 달러로 인한 환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달러 종신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달러의 환차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내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이런 달러 보험은 보험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시기에 내가 낸 돈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는 그것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이고요. 왜 보장보험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좀 느낄 수 있어 보여요. 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달러 보험료는 이제 달러의 가치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내가 얼마를 냈을 때 달러가 들어가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원화 고정 납입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최초에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그 달러 보험료로 그냥 첫 해 납입했다면 한 달 후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전화를 하거나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범위는요. 100%는 무조건 보장하는 거지만 이제 달러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110%에서 130% 정도, 최고 30%까지 더 올려서 내가 원화를 그만큼 내겠다라고 고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을 수수료 없이 알아서 보험료를 정산해 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그냥 좀 다르게 입금이 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이걸 신청하면은 여러분이 올려서 원화를 고정해두고 그때그때 부족분이나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채워주니까 환차익을 더 크게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걱정 참 많은데 오늘 소개해 주신 게 또 연금으로 전환도 되는 것 같아서요. 연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연금은 이제 우리나라 연금하고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10년 이상 이건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지 기간이 10년이에요. 5년 납을 하셨더라도 5년간 거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만 되는 거고요. 나이는 30세부터 가능하십니다. 30세에서 80세 안에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기 연금을 원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개인연금도 가능하시고 부부용도 가능하시고 뭐 기간을 정한 확정연금도 가능하시고요. 내가 일부 받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상속자금으로 활용하는 연금도 가능하시고 또 장기간병연금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거나 내가 의식이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연금으로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 기능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지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가입만 해놓고 빠르면 5년입니다. 5년만 딱 납입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낸 원금은 확실하게 찍고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알파로 보장에다가 연금, 사망 보장에다가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국내 최초 원금 보장형 달러 종신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새로 나온 보험들은 보장이 참 좋지만 모두가 알고 인기가 많아지면 뭐 조건이 좀 까다로워진다던가 보장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새로 나왔을 때 꼭 한번 연락을 주셔서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종신보험 이외에도 올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보험을 좀 새로 가입해보고 싶다 아니면 가족 전체 보험을 리모델링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재해와 상해.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경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해와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재해와 상해, 뭔가 단어의 뉘앙스는 다른데요. 앞글자 차이인데 네. 뭔가 신체가 좀 다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네. 재해랑 상해라고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재해 쪽이 더 큰 걸까요? 네. 재해 이러면은 뭐 자연재해, 뭐 산업재해 네. 이런 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해에 비해서는 좀 범위가 넓다라고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달리 어쨌든 재해, 상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다른 점은 있을 건데 그 점이 어떤 점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관상 해석이 어떻게 달라요? 약관상 해석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쓰고 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생명보험의 재해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재해는 그 열거주의라고 해서 일단 정의를 말씀드리면 신체에 상해를 입은 상태가 이제 상해 또는 재해일 텐데요. 이 원인이 우발적으로 외래에서 생겨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은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되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급격하면서도 우연한 또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상태를 상해보험에서는 이 상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랑 포괄주의라고 하니까 네. 알듯 말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보험에서는요, 약관에서 한 글자만 달라져도 네. 자칫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그렇죠. 달라져서요. 네. 저희가 좀 분류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상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지급을 받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의 보험금을 가입을 했는데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유로 인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의 보상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두드러진 차이점은 생명보험은 인보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물적 그 손해보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전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인보험 영역이기 때문에 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험에 가입 당시에 직업이 어떤 건지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알릴 의무를 하면서 그 보험에 가입하게 되시는데 그 상태를 생명보험은 중간에 그 직업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 갔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알릴 의무는 없는 것인데 반해서 상해보험,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은 그 물적 손해담보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알릴 의무를 하고 가입한 그 직업군에 변동이 생겨서 위험한 직업군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 당시에 난 사고에 어느 정도 그 직업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그 조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직업이 바뀌는 경우에는 네. 직업을 알릴 의무가 손해보험 영역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이제 두드러진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생명보험의 이제 재해보험은 네. 재해분류표 상에 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에서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감염병의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종의 법정 감염병이 되면 보장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앵커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좀 더 범위가 넓은 부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명보험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재해인 거고 손해보험사에서 보장을 하는 게 상해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상해 보장에서는 자칫하면 못 받게 될 수 있는 보장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상해 쪽에서 보장 안 해주는 게 어떤 거예요?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자연재해. 네. 상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작스럽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그래서 네. 그
급격성, 그다음에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를 함께 충족을 한 것을 보험금 청구자가 명시를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어떠한 것을 그 생명보험의 재해보험은 S00에서 Y84까지 쭉 열거한 담보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열거 담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거한 내용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연재해나 또 법정 감염병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범위는 생명보험의 재해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글씨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면 더욱더 네.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재해 보장 안에 그럼 상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재해 보장이 훨씬 더 넓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상해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잠시 이제 설명드리고 지나가자면 1번에서 7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특별하게 이제 그 3번의 전쟁이나 혁명이나 내란 이런 어떤 큰 그러니까 인공 재난이죠. 이런 네. 재난도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 직업 고지를 회사에 알려야 된다고 했는데 가입 당시에는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동호회 활동으로 하고 있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한다면 또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례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직무로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직무로 하는 사람이 그 직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또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재해보험에서는 보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험 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 있습니다. 또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의사의 과실이나 또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보장하지 않는 내용에 속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자면 이렇게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 재해 사망의 큰 테두리 안에 상해 네. 사망이 있다라는 것은 재해 사망이 보장하는 이런 자연재해, 오. 또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없이 높아져 있는 맞아요. 때인데 또 다시 뭐 코로나라는 단어를 언급하려니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2월 5일, 작년 2월 5일에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 것은 재해 사망 영역에 포함되지만 상해 사망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보험회사에서 다루는 크게 사망에 대한 것은 재해 네. 사망, 상해 사망, 또 일반 사망, 질병 사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범위가 상해로 인한 범위가 큰 거는 재해 사망 부분이고 또 그 질병에 대한 사망에 대한 범위가 큰 것은 일반 사망이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글자 한 글자만 달라졌는데 보장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네.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보장을 네. 좀 확인을 해보고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가 보험으로 좀 만나볼게요. 상해 보장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랑 네. 재해 보장 들어있는 보험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네, 앞서 그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그 사례가 있는데요. 네. 트럭으로 이제 물병을 물통을 그 배달하는 네. 트럭으로 운전하는 배달 일을 하시던 분이 작업 중에 사실은 사고가 난 건데 그거는 뭐 내리고 올리고 하는 작업 중이 아니라 예. 운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운행 중에 어떤 돌발적인 부분이 생겨서 차를 잠시 멈추었다가 물통이 떨어지는 바람에 차를 잠시 내렸다가 멈추었다가 차가 뒤로 이렇게 밀리는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앞서 그 상해보험에서는 자기가 하던 일에서 직무 중에 생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꼭 직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서요. 상해보험은 내가 그런 상해를 입게 되면 갑작스럽고 또 우연하고 외래성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보험금 청구서 상에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상해 사고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은 청구자의 몫이기 때문에 청구자가 그런 입증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에 이제 보험사 조정을 통해서 그 보험금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사고는 질병과는 달리 질병은 그 의사의 임상적 소견으로 확정된 진단서 상의 그 진단명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이렇게 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돌발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고가 장애로 길게 남아서 오랫동안 치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나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제 원픽 보험은요. 네, 어떤 걸까요? A사, B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A사는 생명보험의 재해보험 그리고 B사는 손해보험의 상해보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A사의 그 생명보험은 재해 사망 시 또 재해 장애 시 이렇게 해서 1억씩 기본적으로 A사, B사를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A사의 보험료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8,600원이고요. B사의 보험료가 16,900원이어서 A사의 보험료가 그 B사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A사의 보험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이유는 20세 기준으로 90세까지 만기라고 한다면 물론 100세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보험료상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여러 번 이제 변경의 사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재해보험을 선택하시고 보장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네. 많아서 오늘 재해와 상해, 보험을 가입할 때 마지막으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보상 사례가 나왔네요. 상해보다 범위가 넓게 네. 준비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재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해 1종에서 5종 수술하고 재해 수술이 같은 담보 안에 보험 안에 있는데요. 이 보험이 같이 중복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재해 보험을 준비하시면 돌발적인 사고에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헷갈리는 사항들 오늘 공부하고 왔습니다. 재해가 상해 보장보다 보장의 범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직업이 바뀌거나 할 때 고지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손해보험사의 경우고 손해보험사의 상해로 가입을 했다가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은 보험료가 비싸지더라도 재해 쪽의 보장으로 좀 넓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공부를 봤으니까 내 증권안의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혼자서 하기 너무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증권 보내주셔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부족한 부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미경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실시간 전화나 문자 통해서도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죠.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지금,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퇴직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예. 아니, 돼 있긴 돼 있는데, 퇴직금이 사업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연금을 준비를 좀 해놨는데, 이게 좀 적절한지 좀 궁금해서 한번 상담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네. 되실 텐데 그럼 오늘 확인을 네네. 받기를 원하시는 보험은 시청자분 본인의 보험일까요? 아니면 남편분의 보험일까요? 예, 남편 거예요. 남편분의 보험이세요. 그럼 남편분 올해 네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요, 56세요? 알겠습니다. 50대 중반 네네. 정도 되셨고 보험료가 지금 이미 8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연금으로 준비해 주신 게 노후를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준비를 원하시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그럼 보험도 있는데 네. 제가 연금만 좀 보내드렸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연금 보험이 잘 네. 갖춰져 있는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시청자분이 아니라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성분의 증권이고요. S생명과 K생명의 연금 보험들 가입해 두셨습니다.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80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미리 좀 튼튼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 80만 원의 연금 보험, 이 정도면 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박명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연금 보험으로 연금을 얼마나 한 달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만 있어요. 네, 그 대부분의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내가 얼마를 받겠다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뭐 내가 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타인의 권유를 내서 들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네.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금을 들 때는 내가 지금 생활비가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가 들겠구나 요거를 예상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면 훨씬 노후가 풍족해지겠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이 보험을 한번 보게 되면요. 3개 가입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S생명 변액보험에 가입하셨는데 변액보험에는 왜 가입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대부분 변액보험에 가입하시는 이유가 투자 수익 네. 때문에 하시는데 이때의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채권이 70%고 주식의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투자 수익은 높지 못한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K생명에 이제 연구보험에 가입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투자를 하는 상품이 아닌 공시율 상품입니다. 지금 이 상품의 네. 공시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기 공시실에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3% 네. 이상 받을 수가 있는데 여지껏 네. 기준금리가 1.75에서 1.5, 그다음 0.75, 0.5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공시율도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예. 상품의 공시율도 더 떨어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이런 경우 있죠. 물가는 4% 이상 오르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네. 상품의 가치는 3%씩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글쎄요, 뭔가 이렇게 손해라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손해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상품의 네. 경우는 내가 낸 돈을 내가 가져간다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 가입하신 미리보는 여기에 미리보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받을 금액을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의 네. 경우는 내가 돈을 낼 때는 5%, 그다음에 돈을 다 내고 나서 거치할 기간에는 달리 4% 이렇게 불이되는 상품인데요.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상품의 경우는 보통 21만 원에서 27, 8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럼 이 연금 말고 또 가입하신 연금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이제 가입하신 상품은 저기 나라에서 하는 연금보험 있죠. 국민연금이요? 예, 예. 네, 잘 그거는 가입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4가지의 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노후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감을 못 잡겠어요. 그렇죠. 네. 쓰기 네, 나름이긴 많이 들 한데요. 것 같아요. 네. 보통 2인 부부가 생활할 때 노후 생활비로 통계적으로 볼 때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1인일 네. 때는 200만 원 전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큰 금액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식사로. 그랬을 때 한 끼당 5,000원이라고 쳤을 때 네. 두 사람이 네. 먹으면 10,000원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네. 세 끼 3만 원이 들어가죠. 그리고 한 네. 달이면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예. 10년, 20년, 30년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되죠. 생각보다 네. 우리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짜장면만 먹고 살아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먹는 다른 거는 거에만 안 이렇게 하고.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요런 거를 생각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네. 많은 금액이 있어야겠죠. 지금 현재 네. 갖고 있는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몰라서 저랑 상담 예, 문의한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연금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모자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연금에 가입하실 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미리 연금을 가입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많은 금액을 넣을지라도 굴러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이 생각보다 더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신 보험 이 상품의 경우는 투자 수익률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또 지금 해약하시면 손해볼 원금보다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품을 다 유지하시면서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로 추가 납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을 유지를 하시면서요. 지금 80만 원을 내고 계신데 이 80만 원에 한 배에서 두 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 80만 원이나 160만 원을 더 붙여서 240만 원씩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그런데 지금 가입하신 상품이 추가 납입을 할 경우 수수료를 제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빠지지만 추가 납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변액 상품 중에서 주식에 100%, 70% 이상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품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한 두 배 정도의 추가 납입을 하신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런 회사의 상품은 또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에 가까울 때라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길어야 10년이고 뭐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수입이 있을 기간이 요거는 얼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수입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이렇게 투자성 높은 데 넣어서 얻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연금을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다가 추가 납입하셔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퇴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목돈이 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목돈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는 사업에 그 사업장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남편 이름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은 남편분이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사업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퇴직금 목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또 보장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네. 중요한 예민한 것이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기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기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비용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네. 혹시 사망을 하시면 사망금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 네네. 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투자 수익률 높은 상품이랑 또 추가 납입 권유 드렸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100세 시대, 내 노후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금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